미션 365.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파키스탄의 능력의 복음을 1편에 이어서 오늘은 그 2부로 계속해서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 네 분 모셔서 우리 파키스탄 선교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더운 지방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좀 쌀쌀해지는데 기후 적응은 어떠세요? 예, 항상 온화한 캘리포니아시 참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때론 그런 생각에서 어떤 지역은 왜 이렇게 혹한이 있고 혹소가 있고, 근데 파키스탄에 감사한 거는 그 더위에도 여름 과일이 참 많아요. 네. 망고 들어보셨어요? 네. 잡숴보세요. 네, 네. 망고 또 그런 여름 과일들이 참 많아서 또 위로가 되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도리어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항상 온화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이상하죠. 아,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싱그러운 바람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파란 하늘을 보는 것이 진짜 감사해요. 매일매일 또 지금 아주 맑은 하늘이 보인다는 게, 파키스탄에서는 파란 하늘 보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네. 그 뭐 땀도 좀 덜 흘리시고 예. 그런 게 좀 상쾌하시고 좋으시겠죠? 예. 네. 예. 오늘은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그 파키스탄의 그 상황과 또 특히 이제 사역을 좀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저희가 좀 더 알고 싶고 또 그런데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잠깐 하나 양해 구할 것은 네. 지난번에 얘기 중인데 오랫동안 서구 사람들이 쓰던 코란, 또 마호메트, 모슬렘, 그렇게 통상 영어권 지역이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 회교 지역 또 무슬림 지역에서는 마호메트보다는 무하마드, 또 코란보다는 꾸란, 모슬렘보다는 무슬림, 그렇게 많이 써서. 근데 지난번 제가 대화할 때는 그거를 그냥 서양식으로 섞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걸 또 원하고 그래서, 또 최근에 한국에 나온, 미국에 나온 책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대화할 때 그렇게 제가 신경 써서 하려고. 그 다음에 지난번 대화 중에 제가 말을 하나 좀 실수한 거는, 방문한 것이 페사와르가 아니고 퀘타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제가 사는 파이슬라바에서 페사와르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고요. 퀘타가 한 27시간 걸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집에 가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수했더라고요. 양해를 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대화 중에 코란을 꾸란이라고 하고, 그 모슬림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하메드를 마호메드. 네, 마호메드라고 안 그러고 무함마드라고. 무하마드라고. 네. 아무래도 저도 좀 공부를 해봤지만 그렇게 그들이 쓰는 말을 해주는 게 그들을 또 존중해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서구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겠죠. 예. 네. 하여튼 오늘은 저희들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일반적인 우리 파키스탄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여쭤봤는데요. 오늘은 좀 사역 중심으로 한번 좀 선교사님 사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하시는 사역의 그 내용들이 어떤 사역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파이슬라바드라는 인구 300명 되는 그 파키스탄의 세 번째 큰 도시인데, 제가 가기 전에 저희 전임자 되신 분께서 이미 문맹대치, 또 신학교, 또 교회 그런 사역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사역을 승계해서 이어서 갔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계속 발전시켰죠. 그래서 주 사역은 제가 신학교 사역, 또 미션 스쿨, 저희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며 또 무슬림과 크리스천이 섞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에 크리스천 학생도 많지만 무슬림 학생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교회, 그다음에 제한적이지만 저희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또 복음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슬림 전도, 또 시골에 영화, 또 연극을 가서 상영해서 연극도 가서 보여주고, 또 영화도 상영해서 시골에 가서 그런 영화나 연극을 하면요, 크리스찬, 가난한 크리스찬이지만 무슬림도 꽤 많이 옵니다. 그 보러. 웬 시골에는 특별히 그런 유흥시설과 그런, 기본적으로 무슬림 국가에는 그런 이렇게 한국과 같이 다양한 그런 유흥과 또 그런 레저 시설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보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쁜 못 가지만 한때는 시골에 그런 연극팀을 데리고 때로는 영화를 가서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슬림 전도 그렇게 두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선 학교 사역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학교가 뭐 신학교도 하시고 또 영어 학교도 하시고 또 일반 학교도 하시는 거는데 일반 학교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가난한 다우드 나가라는 지역에 그 학교에 가난해서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전임 사역대 때문에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 초중고 학생이 한 7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한 400명 가깝고 중고등학교에 남녀 중고에 300명, 700명 학생이 되고 또 영어학교는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한 4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전체 치면 1000명이 훨씬 넘죠. 굉장히 큰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교육도 하고 또 무슬림 학생들한테 또 아침 조회 시간 같은 데 통해서 또 복음도 제시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낙후된 지역 개발 사역이기도 하고 또 웰페어 사역이기도 하죠. 네. 그 학생들이 크리스천 학교라는 걸 알고들 또 무슬림 학생들이 이렇게 오게 되나요? 예,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무슬림 부모들도 왜 미션 스쿨에 보내냐면 왕왕 그 공립학교는 커요, 굉장히. 사립학교는 규모가 작은데 크다 보니까 학생이 1000명이 참 많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부모님들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너무 학생이 많으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미션 스쿨이고 또 선교사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무슬림 부모들이 꽤 무슬림 자녀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아침 조회 때 말씀하시듯이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누실 때 학생들이 잘 듣나요? 그러니까 이미 무슬림 부모들이 그 미션 스쿨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2-3번 아침 조회할 때 한 짧겠지만 20분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죠. 그때 무슬림 학생은 그 복음을 이제 듣는 거죠. 그거를 듣고 개정하는 일은 참 일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들으니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학교 운영을 하실 때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많은 수지만 그 자체적으로 그 운영이 지금 가능한가요? 예, 자립은 아직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적은 학비, 그러니까 5루페,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미처 5센트가 안 되는 적은 돈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학비가 많지 않습니다. 불과 $1 안팎이기 때문에 학교 한 달에 $1. 예, 한 달에 $1가 채 안 되니까 그 중고등학교는 한 $1 50센트, 초등학교는 한 60센트, 8센트 학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립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한 달에 1불이라면 저희한테는 음식 먹고 팁을 줘도 1불은 더 주는데 요새는 더 많이 주던데요. 네. 그런데 좀 이렇게 방송을 듣고 정말 그 무슬림이 강한 나라에서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인정을 받고서요. 좀 도와주는 한 달에 뭐 정 안 되면 1인당 뭐 2-3불이라도 5불이라도 좀 도와주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먼저 바라는 건 중보기도죠. 네. 그 물질은 그 다음 같아요. 네, 그래도 늘 모자라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교과 과정 중에 그 성경이나 크리스찬 교육이 가능한가요? 정부 공식 교과 과목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거기에 그 학생들한테 이슬람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금요일 날 종교 활동 시간에 크리스찬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치죠. 그때 무슬림 학생들은 듣는 학생은 거의 없고 집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과목이 있는데 무슬림 학생 뭐 한두 명 들을까 거의 집에 가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슬람 과목은 그거는 정규 과목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슬람 과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소수지만 그 무슬림 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무슬림 학생 교사가 있어야
또 무슬림 부모들이 보낼 때 또 좀 이렇게 이해하기도 좋고 또 우리가 밖에 외부적으로도 또 학교를 설명할 때도 좋죠. 네, 그럼 크리스찬 교사들도 크리스찬 교사 대부분,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네. 이제 소수지만 무슬림 교사도 근데 크리스찬 교사들이 굉장히 버거워해요. 무슬림 교사랑 같이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저는 또 선교사니까 또 무슬림도 파키스탄의 96, 7%가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을 고려할 때 무슬림 교사를 어떨 때는 좀 더 고려해서 쓰려고 그러는데 크리스찬 교사들은 네. 굉장히 좀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100%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건 허가가 안 돼서 그런 거죠. 특별히 정부에 학교 등록할 때면 크리스찬 그렇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 학교 등록하는데 선교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교과목 중에 성경도 있고 또 부모님들과 알고 자녀들을 보내는 거죠. 네. 그럼 학생들이 좀 학교를 졸업할 과정 되면 그 학교에서 받은 크리스천 교육 때문에 신앙이 좀 성장을 하고 좀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예. 되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생들은 우리가 더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 신앙을 갖도록 두는 거고 무슬림 학생들은 도전이죠. 근데 재밌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참 많아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 가면은 제가 가면은 그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들어요. 그리고 아멘 그러면 따라하기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한 번은 초등학교 종업식에 갔는데 그 5학년 거긴 5학년까지입니다. 5학년 여학생이 간증 순서가 있어서 무슬림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무슬림 여학생이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나의 구세주에 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 우리 사역의 이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근데 그 아이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네. 예수님 너무 좋고 또 우리의 구세주고 그래서 제가 그 여학생을 열심히 받고 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 파키스탄에는 중학교가 8학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으로 치면 중2, 미국은 8학년이겠네요. 네. 8학년 되면 이제 사춘기 소녀가 되죠. 그 여학생이 우리가 운영하는 그 여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한 2, 3년 뒤에 그 여학생을 만나서 유심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냐? 아직도 그렇게 묻고 있냐니까 이 여학생이 답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꾸란에 가르치면은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가장 마지막 탁월한 선지자는 무하메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짧은 2, 3년여간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또 그 여학생의 부모님이 무슬림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예수님이 좋아요 나의 구세인데 그 불과 2, 3년 아이에 이제 2, 3년 사이에 이제 중고등학생 되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에요. 또 좋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바뀐 거죠. 그만큼 네. 복음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그런 예를 참 많이 봤어요. 네. 그렇지만 그 마음속 깊이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또 모르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내가 바라기는 네. 왜 우리가 미션스쿨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 학생들은 그 신앙을 더 성숙하게 돕지만 또 무슬림 학생들은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려서 어린 네. 마음에 그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이 다 무슬림인 신앙하셨으니까 개정 못하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그 학생들이 장성하면 언젠가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씨를 네. 뿌리는 거죠. 지금 몇 명 정도가 애들이 그 무슬림 아이들인가요? 우리 학교에 한 250명 가량이 무슬림 학생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 많은 부분이군요. 예. 네. 자, 이제 그리고 또 영어 학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영어 학교는 지금 사역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집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목사님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하게 됐고요. 원래는 우르드 미디엄 학교라고 그래서 그 나라 공용어인 우르드 교재로 가르치는 학교가 기존에 있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하다가 또 시대적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영어 교재와 영어를 선호하는 그러한 또 부모들의 그 필요한 마음을 가진 것과 그런 것을 아울러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기도하고 그걸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침 학교 건물도 좋은 건물도 주셔서 그러니까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학교는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시작한 학교라서 커리큘럼을 짤 때 처음부터 성경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2번씩 넣고 그다음에 시험 과목도 성경을 네. 시험 과목까지 넣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냥 그야말로 자유롭게 다 할 수 네. 있는 학교 구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굉장히 박 선생 이거 일리가리입니다. 굉장히 네.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만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영어, 수학, 뭐 과학 그 과목이 있고 또 무슬림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이슬라미아트, 이슬람 그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은 원래 파키스탄은 교과 과정에 음악, 미술 예능이 체육이 예체능이 없어요. 없군요. 아, 특별 네. 활동으로 하는 학교는 있는데 그런 과목도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넣어서 아이들의 그 전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학교 학생 중에 30%가 넘는 무슬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꾸란을 가르쳐야 되고 꾸란 선생님을 또 하여해야 되고 또 그런 이슬라미아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30%까지 학생을 안 받고 지혜롭게 25%만 그 정도 받아서 꾸란을 안 가르치고 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법적으로 저지당하는 일은 안 하도록 하면서 네.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저 초등학교 과정인가요? 엘레멘츄리. 3살 반부터 프리널서리, 그러니까 네. 유아반 그 학년부터 시작해서 10학년 하이스쿨, 아, 또 네. 10학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이 국가고시를 봐서 이제 전문학 대학 과정을 가고 그 다음에 BA 과정을 갈 수 있는 교과 과정인데 저희는 10학년까지 있어요.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 저희 전임자에게서는 이제 그 당시 파키스탄의 문맹이 50% 넘고 최근에 정부 통계는 파키스탄 문맹률이 42%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높네요. 시골에 가면 아마 50% 이상 될 겁니다. 네. 여자들은 시골에 가면 아마 60% 이상. 그래서 그분은 문맹 퇴치와 또 목회자 양성이 많이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파키스탄이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또 영국 사람들의 그 문화 그들이 차 마시는 거 또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그들의 필요성을 봤죠. 이분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 저희 협력 사역하신 분 사모님께서 한국서 또 그런 유치원 경험도 있고 해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근데 그분이 몇 년 잘 하셨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네. 이후에 저희 집사람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몇 년, 2, 3년 동안 잘 하시다가 근데 그때 그 필요를 그래서 선교사역 할 때 그 현장의 필요를 알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꾸 파키스탄도 국제화가 되니까 그런 문맹 퇴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영어학교 네. 그렇게 했고 아까 우리 사람이 우리 그 영어학교에서 음악도 할게 이제 기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이슬람 네. 과목을 가르치게 되지만 저 사립학교니까 조금 유도리 있게 그렇게 그 성경도 가르치고 그건 이제 보통 제가 하고는 초중고는 그 우르드 학교예요. 거기는 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저희가 시작한 영어학교는 좀 더 이렇게 영어도 더 많이 가르치면서 음악도 미술도 체육도 다른 학교 일반 사회 달리 많이 가르치게 된 거죠. 네. 다른 학교보다는 선교사 있음으로 굉장히 그 과목과 모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풍성해진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이 그 영어 학교를 애들 보내는 걸 굉장히 선호하겠군요. 네. 예, 예. 아주 좋아하죠. 그러면은 뭐 학비나 이런 거 비교해서 다른 그 일반 우르드 학교랑 어떻게 미디엄 되나요? 학교보다 학비는 한 5배 정도. 네. 그러니까 우르드 미디엄에 50 루페면 저희는 250 루페 이 네. 정도 이렇게 학비가 조금 많고요. 일단은 파키스탄은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오히려 더 많아요. 결석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네. 아예 뭐 학교 가는 날보다 진짜 학교 안 가는 날이 더 많고 기본적으로 그 수업 일수는
160일인데도 네. 뭐 너무 그러니까는 추수할 때 되면 다 그 밀밭에 가서 밀 베러 가고 또 무슨 날 있으면 하여튼 뭐 결혼식 있으면 일주일씩 빠지는 건 다반사고 장례식 있어도 뭐 한두 주일 그러니까 빠지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예. 학교 가라고 그렇게 장려를 안 예, 하는군요. 장려를 안 예, 하죠. 부모님 되게 그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우르드 학교는 부모들이 좀 이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하지만 영어 학교는 이렇게 부모들이 배우분들이 그 나름대로 있어서 학교 행사는 아주 잘합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학교 졸업하고 그 다른 학교랑 비교할 때 뭐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그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는 일단 지금 저희가 프리 너서리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8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직 10학년을 맞이 이제 2년 더 있어야만 10학년을 올려 보내는데 정부 이제 5학년 때 정부 시험을 봐요. 네. 국가고시 같이. 네. 근데 일단은 늘 100% 정부 시험에 합격률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학교를 좋아하고 일단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학교 와서 학교 안에서 정말 기뻐서 뛰놀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아파도 학교 오기 때문에 학부형들은 굉장히 놀래죠.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원해서 예. 오게 되는군요. 정말 아파서 네. 엄마들이 학교 가지 말라, 학교 못 간다. 또 뭐 결혼식 오늘은 결혼식 가야 되니까 학교 빠지고 우리 다 같이 친척 결혼식에 가자 그래도 학교 갔다 가야 된다 그러고 네. 아파도 학교 와서 아프거든요. 아. 그런데 또 학교 오면 아픈 것이 또 많이 난다고 그래요. 네. 그건 이제 제가 관찰한 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거의 출석 100%니까요. 네. 파키스탄 학교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의 뭐 2, 3일에 네. 뭐 한 번씩은 을에 빠지는 걸로 알고 을에 뭐 조금만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조퇴하는 건 다반사인데 저희는 일단 학교 안에서 그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집에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니까 네. 정말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로 학교 네. 안에 기쁨이 있는 학교가 돼서 학교 이름이 조이 잉글리시 미디엄 스쿨이에요. 아, 네. 그러면 지금 그 우르드 미디엄 스쿨하고 많이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예, 떨어져 있고 학교 운영과 체제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우르드 학교는 좀 그냥 보통 일반 파키스탄 학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영어 교과 학교처럼 과정에. 교과 네. 과정 조금 다르고 또 아이들 결석도 근데 그 영어 학교는 결석도 그렇게 많은데 그건 파키스탄 문화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에 가면 이제 한국 분들은 또 미국에서 가신 분들조차도 한국의 그 DNA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뭐를 이루려고 하고 짧은 나가네. 근데 그러한 정서와 그런 문화 갖고 이 중동 특히 파키스탄은 그게 특히 이런 어려운 지역, 시골 지역, 낙후된 지역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시간까지 이뤄야 할 골이 있고 어느 데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그냥 그 관계 문화하고 체모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골 오리엔티드 네.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그 무슨 결혼이 있으면 진짜 결혼이 있으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결석하고도 2, 3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또 교사들도 결혼이 있으면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로서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들 문화를 많이 존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처음에는 파키스탄 라마단 우리 동네에서는 람잔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 하면은 한 4월 쉽니다. 근데 제가 우리 미션 스쿨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많고 금식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만큼 4월 쉴 수가 없다. 우리는 한 이틀 정도 쉬자 그랬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학생들도 안 오고 교사들도 굉장히 와도 힘들어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부에서 그 라마단 때 뭐 4일 지면 4일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또 풍습과 그 율례를 많이 지켜주는 게 네.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생이 많아도
그것도 무슬림들이 그 라마단 끝난 다음에 이렇게 축제처럼 보내고 가족도 방문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물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거슬려서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우리가 그런 파키스탄에 굳이 라마단을 따르기 위해서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네. 학생도 아주 적게 오고 또 아주 적게 오고 또 교사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부에서 시키는 마치 한국의 그 부처 탄신일도 우리가 크리스찬도 쉬잖아요. 쉽죠. 예, 네. 그런 것좀 네. 처음에는 그걸 거슬러서 했는데 네. 쉽지 않은 거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파키스탄의 문화와 풍속과 그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걸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러면 그 람잔이라는 라마단 기간에 그 아이들이 밥을 선생님들이나 낮 시간에는 원래 그들은 밥을 안 먹는데 뭐 침도 안 생긴다 그러는데 검은 실과 흰 실이 구분되는 그 시점에서 아침 라마단이 시작되죠. 예, 아, 그때 빛이 로자 이제 콜루나에서 그때부터 이제 금식을 시작해요. 예, 그래서 통상 어린애들하고 임산부하고 여행객들은 라마단에 참석을 안 하죠. 또 이해가 되고 여행객들은 멀리 가니까 또 임산부 또 환자 그 학생들도 초등학교까지는 그 라마단 참석 안 하죠. 근데 좀 경건한 집안 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도 라마단에 참석을 하죠. 또 중고등학교 되면은 참석하는데 공부를 보통 때보다 한두 시간 빨리 끝나죠. 네. 또 관공서도 가면은 일찍 끝나고 우리가 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럼 학교에서 애들 보통 식사를 해주나요? 점심? 아니죠. 라마단 때는 아니 일반 다른 기간에는요. 아니요, 자기네들이 그 런치박스를 갖고 오죠. 갖고 오는군요. 원래 파키스탄은 더운 나라라서 아침 수업 시간이 보통 모든 학교가 1시면 다 끝나요. 네. 아침 8시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뭐 7시 반 정도 시작하는 학교가 있는데 1시 안팎으로 모든 학교에 수업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점심 시간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이제 30분 정도 주로 있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뭐 과자를 나가서 사 먹거나 또 군것질을 하는 시간은 있죠. 그러니까 네, 집에 그렇군요. 가서 보통 파키스탄이 점심시간이 2시부터 3시, 4시 그때가 점심시간이에요. 더운 날에. 그 다음에 이제 푹 쉬었다가 해 떨어지고 6시 넘고 그러면 또 활동을 하면서 저녁을 아주 9시, 10시 늦게 먹는 거죠. 처음에는 네. 저도 좀 그런 것들이 1시 늦어도 1시 반 또 고학년은 늦어도 2시 그때 끝나서 한국 기준으로는 이게 오전 수업한 건데 네. 나중에 보니까 너무 여름이 길고 또 아이들이 2시 넘어서는 이렇게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게 그 풍토에 그 나라의 환경에 맞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훨씬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12시쯤 네. 가고 고학년 해봐야 한두 시쯤 끝나니까 한국 기준으로는 이거는 뭐 오전 수업 겨우 마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주로 밤에 밤 문화가 발달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그렇게 2-3시는 더우니까 이제 그 상점도 문을 닫고 이제 밤에는 이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주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집에 가서는 공부 자습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일반 이제 서민들이나 뭐 부유한 집안의 자녀도 파키스탄은 그 과외 공부에 굉장한 열을 올려요. 학교 수업은 대강하고 네.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선생님 집에 가서 과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그 과외 공부를 의지해서 자기네 그 실력을 기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군요. 예, 그래서 교육열은 있군요. 굉장히 교육열은 아니요,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데 대공학교 선생님들이 성실하게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 성실하게 좀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작하면 뭐 기도하고 뭐 출석 보러 그런데 그러니까 안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그래서 미션스쿨도 보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제 생각에는 학구열이 높기보다는 학교에서 교육이 많이 부실하니까 이렇게 과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일반 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 거죠? 학교나 보통 거의 학교들이요. 네,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어느 도시인지 그 학교에 그 교환이 난입을 해서 막 학생들을 총을 쏴 죽이고 그런 것이 파키스탄이 아니었나요? 꽤 오래 전인데요. 네. 10여 년 전에
그 선교사 자녀 학교를 무슬림들이 와서 테러를 해서 그때 한 학생들은 다행히 죽은 사람이 없었고 직원들밖에 한 직원들이 6, 7명이 죽었고 큰 타격이 충격이 됐고 그거 외에도 틈틈이 학교 한 2, 3년 전에 그쪽 그 이슬라마바드인가요? 예, 네. 그쪽 제가 지금 기억은 지명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쪽 저기 학교를 군부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공격해서 학생들이 한 140-50명 죽었죠. 네, 최근입니다. 네. 한 몇 년 전입니다. 네, 맞으면 작년에 아마 네, 그랬던 것 작년에.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 딸레반 대표들하고 정부하고 대화를 하고 정부에서는 많이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데 딸레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그래서 잘 대화가 안 되고 불편했어요. 진행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딸레반 그 무장 세력들이 학생들을 그 군부대 근처에 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공격해서 많이 죽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테러가 아주 일상화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도시 뭐 소도시 상관없이 그렇게 다반사로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그 무장 세력 딸레반들 주로 군부대, 경찰 그런 정부에 관련된 부서와 기관을 공격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이 차별이 없이 시장, 버스, 여학생이 타는 버스, 또 공원, 학교 뭐 어디든지 그 테러가 아주 어느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학교 사역하시면서 그런 치안에 관해서 혹시 뭐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런 만약에 작년에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많이 사살한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정부에서 학교 문을 닫으라 그래요. 그 네. 순간 그 연락이 쫙 와요. 그날 당일에.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부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베큐에이션 해야 되는 사건들이 늘 있죠. 늘 그렇군요. 있고 그다음에 뭐 이틀씩 3일씩 학교 문을 닫아야 되고요. 그게 뭐 매 절기마다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서 뭐 공부를 좀 잘 가르치고 무슨 행사를 좀 해야지 계획하다가도 늘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보호 차원인지 하여튼 학교부터 문 닫으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교회는 원래 뭐 관심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학교는 문 닫으라는 연락이 제일 많이 오고 그러면 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은 노니까 신나죠. 네. 일단 학교 문을 제일 많이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무하마드를 비방하거나 그런 사건들이 터져서 그 크리스찬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서 동네에서 이제 스트라이크 일어나고 그런 시위가 벌어질 때 네. 그때는 진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때는 진짜 위험해서 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저희가 있는 동안에 몇 번 경험했죠. 네. 예, 불과 얼마 전에도 말씀하신 그 학교를 공격했고 또 라오르에 크리스찬들이 사는 지역에 두 교회가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불과 네. 아마 올 초인가? 네, 있었죠. 그때 또 이제 정부서도 연락 오지만 파키스탄의 그 교회 연합 그런 단체도 연락이 오죠. 학교를 닫아라. 학생들이 타격이 되고 교회가 타격이 되니까 학교를 닫고 교회를 닫아라. 그런 연락 우리가 자주 받죠. 그래서 아까 저희 집사님 것처럼 교회 또 학교 무슨 행사를 계획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정부 교육부에서 또 교회 단체에서 학교를 내니까 우리가 학교 행사 같은 거를 준비했다가도 취소를 많이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딸레반들이 아주 영악해서 그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학생들 학교를 공격해서 자기들의 이름도 세우고 아주 하는 방법이 아주 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신학교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신학교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신학교는 이제 그 1992년도에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파키스탄의 우리 사역 가운데 기존에 연약한 교회를 좀 세우는 것과 또 90-60%에 이르는 많은 무슬림을 주합으로 하는데 그 기존의 교회들이 너무 약하니까
92년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파키스탄에 많지 않은 신학교 중에서 저희 학교가 그래도 꽤 좋은 신학교로 알려졌거든요. 네. 졸업생이 지금까지 90년 시작되니까지 164명이에요. 네. 매년 한 5명, 10명 정도 하고 현재 재학생은 86명이에요. 어유 크네요. 그러니까 네. 그 가운데는 신학사도 있고 또 목회자 연장 교육도 있고 평전이 다 합해서 비교적 저희 지역에서는 큰 학교고 제가 큰 파키스탄 복음화에 어떤 큰 사명을 갖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건 그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이 막 담대하게 무슬림에게 전도를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열등의식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또 정부의 헌법에 쓰여진 전도 못하는 그 법도 있고. 신성모독죄 그런 것들이 네. 알게 모르게 장애가 돼서 OM 같은 팀들은 담대하게 복음 전환을 봤어요. 네. 봤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영국 식민지부터 선교했기 때문에 그 전통에 있어서 그 무슬림들이 복음을 궁금해하죠. 왜냐하면 꼬란에도 예수님 이사에 대해 설명이 많거든요. 그게 와서 궁금해해서 와서 물어보는 거는 오케이요. 그들 물어본다고 뭐 개정은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개정하려고 의도적으로 전도하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제 파키스탄의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주의 사역자들 양육하기 위해서 해서 좀 감사한 거는 저희 신학생들이 개척을 참 많이 해요. 네. 개척을 하면 가보면 10명, 20명, 많게는 4, 50명에서 참 감사한 거는 어려운 대개 보면 자기 집 마당에서 개척도 하고 네. 사랑방에서 개척도 하고 또 아는 친구 집에서 그래서 제가 종종 초대받아 가면요 불과 20, 30명 갖고 어린이들 갖고 하는 거 보면 이들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에 참 감사한데 이제 더 바라기는 그들 가운데 이제 훈련받고 또 무슬림에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이 나고 더 바라기는 이제 그들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금방은 안 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 옆에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갖고 선교사가 파송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좀 지금은 실현 불가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 참 저희가 볼 때 파키스탄 같이 이슬람이 강한 나라에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정말 어떨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처음부터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진짜 주님께 부름 받아서 내가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파키스탄에 이게 실업률이 높아요. 그래서 정부 발표는 10%인데 실제는 30%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파키스탄 교인 집에 신방 가서 자녀 모아면 거의 놀아요. 네. 직업 없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는 10%지만 실제로는 아마 20, 30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분도 가끔 있고요. 네. 또 이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가려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풀타임 전임 사역자로 나선 분도 있고 그 중에 소수지만 또 무슬림 전도까지 이렇게 꿈꾸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졸업생들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네요. 예,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고 네. 또 시골에 가면 그 어떤 신학생은 가니까 그 시골 지역이지만 한 150명, 200명 그렇게 큰 교도 받고 제가 놀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현지인들 사이에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는 사례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종종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OM팀 같은 분들은 이제 하다 보면은 하고 또 신성모독죄로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제일 파키스탄 사역자들 어려운 거는 이제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너무 헌금이 적고 거의 그 헌금을 너무 헌금이 적으니까 자립 안 되는 그 어려움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신학교도 물론 운영비가 늘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시고 제가 처음에 가니까 놀라운 건 신학교 학생들한테서 학비를 안 받더라고요. 네. 제 전임 되신 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받았는데 저는 그거를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올렸어요. 네. 20센트, 30센트. 그러니까 그 돈으로 20에서 지금은 많이 받아요. 지금은 한 300루피 그러니까 한 2달러 한 80센트 받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만
왜냐하면 제 철학 가운데 선교 철학 가운데 그들이 어렵고 가난하지만 자기들도 얼만큼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면 그게 그 무조건 선교라고 또 어렵다고 다 도와주면 그들이 자립심과 그것들이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작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50루피, 100루피에서 한 10여 년 걸려서 지금 그렇게 300루피 정도, 2달러 네. 한 7, 80 정도 샌드 받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게 외부에서 좀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한 달에 10불씩 좀 해주겠다 그러면 신학교 운영에 좀 많이 도움이 되시겠군요. 그렇죠. 네, 1인당 10불만 해도. 뭐 1불만 해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3불이면 한 학생의 학비죠. 네, 그러면 그 선생님들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신학교 교수님들. 저희가 이제 마침 저희 후원교 한국교회에서 우리 건물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한 20년 가까이 자체 건물이 없었거든요. 기도해서 저희 한국에 후원교회에서 그 건물은 지어졌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교수님들을 전적으로 이제 그 사량이 힘들고 그분들 교통비 정도 우리가 네. 교수님은 이제 현지인 6명, 한국 선교사 3명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비 정도 이렇게 네. 드리고 있죠. 그러면 현지 교수님들 그 수준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신가요? 예, 현지 몇 분은 아주 자격이 된 분들, 몇 분 가운데는 그 한국처럼 그 일반 학사하고 또 그 석사를 갖고 신학교 가서 MD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지만 가진 분도 있고 그래서 교수분들은 그 나름대로 파키스탄에서는 좀 갖추어진 분들이죠.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86명, 86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무슬림 환경에서는 굉장히 그 큰 신학교라고 볼 수가 예, 있겠군요. 파키스탄의 또 큰 신학교는 한 꽤 오래된 100년 넘게 쿠즈날라에 큰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가장 유명한 신학교고 거기는 이렇게 배우분들도 참 많고 거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고 저희는 일종의 신생 신학교죠. 근데 감사한 거는 선교사가 있고 또 한국교회와 미국의 많은 분들이 기도해줘서 그 힘이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네. 은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학교 사역 하셨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하면서 다음에는 좀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 이 파키스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이제 또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사모님께서 앞으로 영어 학교에 대한 좀 더 그 비전들이 있으실 거로 아는데요. 그것만 좀 오늘은 쉐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는요. 지금 한 교회나 학교나 22, 3년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열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양육한 자매들이나 청년들이 이제 재생산이 돼서 그분들이 학교나 교회의 스태프들이 되거나 선생님이 된 것이 가장 큰 열매고 또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이 학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마음에 두고 또 눈여겨보고 돌보는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이고 또 크리스찬 아이들은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열심히 잘 자라니까 그 부분은 감사한데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깨까지 오는 것이 저희가 갖는 이제 비전이고 꿈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부를 잘해서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대학을 가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지원해서 군인이 되거나 또 경찰이 되거나 그것이 가장 좀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고 여학생들에게는 간호사가 되거나 이제 선생님 되는 거라 뭐 아주 짧고 작은 비전이라고 하면 조이 학교 출신 아이들이 또 이 학교를 잘 또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네. 좋은 선생님이 돼서 이제 선교사가 없어도 그들로 하여금 좋은 학교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 네. 나가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학교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사역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한테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또 사역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한번 좀 왜 학교 사역이 파키스탄 환경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뭐 전략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파키스탄의 문맹률이 너무 높고요. 아까 얘기처럼 공식적으로 42%가 넘게 해서 또 아직도 시골이나 외진 지역에 가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못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고, 그래서 학교 사역에 대한 가능성은 많고, 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거기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처럼 우리가 의도를 갖고 전도할 때는 참 어렵지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복음에 그런 거는 파키스탄에서 그 나름대로 제한이 허락되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장이 학교 같아요. 네. 학교면 그 아이들이 그 어쨌든 아침 조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복음을 들어도 학교 아니니까 제한적이지만 또 가능하고, 그래서 학교 사역이 참 중요한데, 제가 파키스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느낀 거는 파워 미니스트리예요. 네.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왜냐하면 파키스탄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무슬림들이 잘못된 복음, 틀린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꾸란에 분명히 하나님에겐 자녀가 없고 유일무이하시고, 근데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항상 그들이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것들은 파워 미니스트리, 영적 힘을 갖고 네. 접근하는 거. 그래서 저희 신학교도 종종 개종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교사의 질서 정형한 논리의 말을 듣고 주 앞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되게 꿈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든가,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든가, 또 아주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나타나, 그런 경우에 돌아온 경우가 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박사는 이렇게 능력 사역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앞으로 무슬림 지역에서는 능력 사역에 대한 이해가 더 많고 또 연구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뭐 30-40명 이렇게 와요. 듣는데 무슬림도 꽤 와요. 꽤 오는 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복음을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낫기 위해서, 네. 또 귀신 의사에 많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또 신유를 위해서, 또 축사를 위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일반 그 신학 교육에서 교리적인 신학의 한계가 참 많구나. 폴 히버트 유명한 교수님도 그런 선교지에서 그런 약한 것들을 한번 지적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맞닥치는 것은 블랙 매직, 네. 또 그 동네에 있는 그 가정, 또 무슬림은 예로 그 민속 무슬림이 또 세요. 네. 그래서 또 그들을 생각하는 빌르라고 영적 도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지만 이 능력 있는, 예수님도 말씀 못지않게 능력으로 증거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증거되는 게 참 좋다. 그런 제가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박희나 앞으로 가능한 사역은 능력 사역. 아마 박희나뿐만 아니라 무슬림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그 능력 사역에 대한 이해와 또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시골에 가서 또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요. 네. 예, 뭐 다음번에 한번 모셔서 그 말씀을 좀 저희가 듣고 싶었는데, 예. 하여튼 오늘은 교육 선교 쪽에 저희가 주안점을 둬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좀 더 모셔서 교회 개척 사역이나 또 그 처치 플랜팅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전문성 있게 좀 사실은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더 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교육 사역을 하면서 제일 장애가 된다 그럴까, 어려우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조 잉글리시 미디엄 학교도 돌보고 이쪽 스타의 파키스탄
그 초등학교도 돌보고 있는데요. 첫째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 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모슬렘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마스터까지 마치고 특별히 이제 수학 교사하고 과학 교사 얻기가 가장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일반 이제 인문계 계통의 선생님들은 덜어 있는데 그런 선생님 이제 어려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구하는 것이 힘들고 또 이들이 결혼을 여성 선교사 선생님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또 남편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훈련시키고 키워놓으면 또 그 선생님들이 결혼하게 되면 또 멀리 떠나서 또 훈련한 것을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일단 끈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또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일단 또 신앙심이 없이 또 시작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로 또 말씀 안에 훈련시켜서 선생님 하게끔 하는 그 일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며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며 눈높이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맞게 상담을 해주는 거, 또 크리스찬 그 마음으로 또 무슬림 또 부모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자지장거까지 다 선생님들을 훈련시켜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런 작은 일들이 힘든 거지. 네.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만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 조이스쿨은 선생님이 16분이고요. 네. 2명이 이제 스텝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고 또 우르두 미디엄 학교도 그만큼의 선생님 숫자가 있죠. 네. 지금 한 달에 그 운영비가 실제적으로 이제 다 물론 선교 헌금으로도 많이 충당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가 지금 더 이렇게 필요할까요? 재정이 더 충당이 된다면? 저는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서 또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또 선교라고 해서 살다 보면은 때때로 경영을 해야 되는 네. 경영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특별히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감사하게 처음부터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경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해서 조이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는 자립이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르두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부터 이제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자 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선교 보고할 때는 그 학교에 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구자 30불만 있어도 그 10명만 모아지면 그 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늘 또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원 선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인내하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나 그 교육의 바라봄이 짧은 시일 내에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재정 지원도 좀 필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고 또 많은 교재나 또 좋은 선생님을 또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구하고 싶어도
저희의 그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 충분한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 제한들은 조금씩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재정을 자립을 하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당장은 또 좀 많이 지원이 필요하겠군요. 예, 그러니까 영어 학교는 그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 시설과 그런 것도 좀 갖춰서 그 한 80% 안팎 잘해되지만 그 우르드 학교는 그 웰페어 같이 어떤 돕는 의미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자료한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운영해야. 근데 참 최근에 파키스탄도 한 몇 년여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 압박은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하여금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니까 더 기도하고 또 선교를 하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예, 뭐 우리 그 16년에 그 계시는 사역을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해 주시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오늘은 그 사역 중에 그 교육 선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 오늘 2부 순서 마무리 순서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꼭 무슬림적이 아니라 힌두교, 불교 여러 각각 처처에서 일하는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이 달려감으로써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가되고 또 완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역 중에 가정 중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는 헤어질 때 후다피스 이렇게 말하고 헤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그런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후다피스. 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하면서 지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무슬림 그 커뮤니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일단 교육 선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선교의 그 전략을 지금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이 또 사모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조그만 정성이지만 나중에 또 우리 이준재 선교사님들 그 사역하시는 학교들에 의해서 신학교 또 거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물질도 한번 동참을 해 주시면 정말 힘을 얻고 더 나가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